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2부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두통의 치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편두통이 오래된 분들은 이 정구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두통이기 전에 피로감이라던가 네. 불안감이 갑자기 몰려온다고들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올 게 왔구나 느끼기도 하고 갑자기 좀 빠른 시간에 두통이 확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미련하게 참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좀 진통제를 먹게 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 편두통이 딱 발생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편두통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편두통이 딱 온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급성기약을 드셔야 됩니다. 예전에 올리신 영상 있잖아요. 그 몰랐을 때랑 똑같다고 비교하시죠. 저 진짜 100% 동의합니다. 이게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전구 증상들, 뭔가 좀 피곤해지고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런 게 느꼈을 때 이게 거의 100%다. 이거는 심해진다 하는 두통이랑 조금 애매한데 하는 두통 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구분이 좀 되실 텐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약을 최대한 빨리 드시면 되고 조금 애매한 두통은 조금 더 경과를 보시다가 한 10분, 20분 정도 더 보시다가 이거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약을 드시는 것이 그때쯤 맞습니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두통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이게 뭐 사실 타이레놀만 먹어서 편두통인데 타이레놀만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나는 어떤 약이 좀 맞는 경우도 있고 더 좋은 두통약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편두통에는 편두통 특이 약물, 보통 이제 트립탄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타이레놀도 좋고요. 그래서 더 좋은 두통약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고 타이레놀만 하나만 딱 드셨는데도 타이밍 맞춰서 잘 먹으면은 30분 내에 그냥 싹 두통 좋아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타이레놀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맞는 트립탄이 다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실 때마다 하나씩 다 드셔보시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제일 몸에 잘 맞고 부작용 없고 효과 좋고 이런 약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옵션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난 약이 너무 싫어. 네. 정말 약 말고 조금 괜찮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효과가 있는 좀 처치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죠. 이게 약이 싫다고 하셔서 이제 다른 옵션을 드리긴 하지만 효과는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그 이제 구글에 뒤져보시면은 아이스 헬멧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있는 분들은 꽤 좋고 없는 분들은 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좀 추우면은 편두통이 더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이제 자고 나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면 되고 약 먹고 주무셔도 되고 토하듯이 구역질을 하고 나서면은 그게 또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즘에 좀 궁금한 게 디바이스가 있어요. 두통에 대한 디바이스. 근데 이게 사실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은 없어서.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던데 그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네. 그 디바이스는 FDA 승인을 받은 디바이스는 4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는 4종류고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세팔리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이고요. 그거는 원래 예방 모드랑 급성 모드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예방 모드만 가능한 거 그렇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두팡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방 모드도 있고 급성 모드도 있는 거 좀 더 싸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사실 제가 두팡에서 이거 좀 한번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요런 모양으로. 그래서 뭐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좀 약간 케바케인 게 저도 이제 편두통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살짝 올 때 써봤는데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두통이 없어진다는 느낌보다는 편두통이 올 때 여기를 하도 막 이렇게 막 전기 자극해갖고 쫙주고 막 주물주물 해주니까 좀 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가끔 이게 끝났는데도 아직 두통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써보시라고 했더니
되게 좋아갖고 그거 사셨다고. 제 주변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방 모드를 계속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데 두통 횟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네. 급성계는 사실은 약이 가장 중요하기는 네,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봐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좀 약이기는 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의사들이 좀 또 약 먹어라 해놓고 또 나중에는 과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려. 네. 급성기 약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그 약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한 달에 10번 이상은 복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편두통이 좀 자주 있을수록 그리고 급성기약을 자주 먹을수록 편두통이랑 약물과 용두통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예방약을 먹다 보면 두통 횟수가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 약을 사실 매일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예방약이 일종의 고혈압약, 뇌전증 약인데 선생님 저는 머리 아파서 왔는데 왜 혈압약 주고 간질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치료의 타겟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임신 계획이 있는 여자분들이나 학생들은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봐 굉장히 먹기가 꺼려지게 되거든요. 네. 사실 6, 7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예방약은 먹는 약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7년인가 나온 네. 연구인데 예방약을 시작해서 1년 시점까지 봤을 때 약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14%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 이상은 하지만은 네. 약을 어쨌든 중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약효가 그렇게 좋지 않다. 맞아요. 는 게 첫 번째고 효과 물론 좋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약효가 부족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편두통 예방 치료할 때 효과를 판정하는 제일 쉬운 지표 중에 하나가 50% 이상 좋아지는 비율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 50% 이상 좋아지는 환자의 비율이 50%가 좀 안 됩니다. 한 30%, 뭐 4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먹는 약은 아주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한 3, 4주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고 부작용 생기면 다시 조금 낮추고 다른 약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살살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약을 해서 내가 효과를 보기까지에 거의 뭐 한 3, 4개월 지나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손저리고 막 입 마르고 눈 마르고 막 졸리고 처지고 완전 만족스럽지는 네, 않죠. 갑자기 막 맥박 떨어져 갖고서는 혈압 떨어지고 해서 막 실려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이게 되게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컨텐츠는 이거야. 이게 우리가 최근에 나온 예방 치료로 보톡스랑 엠겔러티가 있잖아요. 네. 편두통에 쓰인 지는 그래도 좀 오래됐는데 보톡스는 정말 오래됐고 엠겔러티는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네. 아직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효과가 좋긴 한데 별로 이제 홍보가 잘 안 돼서 네. 두 가지 치료해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게 편두통 기전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 혈관복합제 이거 말 어렵죠. 저도 막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CGRP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거의 분비를 막으면은 편두통이 안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것을 타겟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기존에 다른 데다 쓰던 치료들을 갖고 온 게 보톡스. 그리고 그걸 타겟으로 약을 만들어낸 게 엠겔러티 포함한 CGRP 단클론 항체들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엠겔러티를 쓸 수 있고 그 4개 중에 내년 중반 후반 정도 되면은 하나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아조비인가 뭐 이렇게 이름인데 프레마네주맙이라는 성분명으로 하나가 더 들어올 옵션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보톡스 치료 효과 어때요, 교수님? 선생님도 뭐 해보셨겠지만 약간 저는 사기 같아요. 이게 효과 면에서는 약간 사기라고 느꼈던 게 제가 처음에 약 쓰던 거 이제 혈압약 계열들 약 쓰다가 그 뇌전증 약들 그런 계열로 편두통 약 써봤더니 이건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제가 약으로 안 되니까는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효과가 정말 좋은데?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안 듣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네.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좋아지는 그런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했을 때 그 50% 이상 좋아지는 비율이 10명 중에 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거예요. 50%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맞고 한 번 더 맞고 하면은 나머지 5명 중에서도 한 명 정도. 그러니까는 3번 정도 맞으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50에서 70% 이상 정도 좋아지는 거죠. 네. 이게 그 사람들은 조금 숫자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한 3분의 2는 좋아진다. 네. 3분의 2는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아쉬운 있다면. 점은 네. 좀 많아요. 보톡스를 했을 때 효과는 좋은데 네. 아쉬운 점은 이게 만성편두통에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편두통의 기준이 머리가 맑은 날이 15일보다 적고 한 달에 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픈 날이 중에서 편두통성 느낌으로 아픈 게 8일 이상 그런 한 달이 1년에 띄엄띄엄이든 관계없이 3개월 넘어가면 만성편두통이거든요. 조건이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성편두통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의사도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몸이 피곤한 날에는 힘들고 네. 그래서 진단하는 거가 되게 어렵고 네. 환자도 많긴 하지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대상자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네. 실제로 이게 1~2% 되거든요. 전 인구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50만 명이 만성편두통이에요. 근데 찾아내기 어렵죠. 50만 명 안 돼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기본으로 31개긴 네, 하지만 네, 저도 네. 한번 제가 해봤어요. 보톡스를 맞은 건 아, 아니고. 그러셨군요. 네. 해봤는데 네. 아픈 곳도 있고 안 아픈 곳도 있고 해요. 그래서 31군데 플러스 머리 더 아픈데 알파로 이제 맞는 건데 네. 이거를 다 맞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바늘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좀 어려워해요. 좀 입술 정말 새파래지고 쓰러진 분도 두려워져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급여예요. 네.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한 그쵸. 법정 비급여.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도 문제고,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한 오래 걸리진 않아요. 31군데 나도 한 10분, 익숙해지면 10분, 12분 이 정도면 다 피만 안 나면 네, 그렇게 되니까 네. 좀 괜찮고, 그리고 물론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약들에 비해서 먹는 약들에 비해서 그래도 2주 내지 3주는 걸려요.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 이게 환자들 입장에서 진짜 당황하는 게 나 오늘 보톡스 어제 저녁에 맞았는데 네. 아침에 머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고 막 울고 있으면 네. 나 분명히 보톡스 맞았는데 다음날 너무 아프니까 네. 당황하고 이게 효과가 네.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네. 되니까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렇죠. 네, 옛날보다는 그래도 네. 많이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네. 2주 내지 3주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엠겔러티 어때요?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한데. 써보셨죠? 네. 엠겔러티는 저는 약간 이건 약간 더 사기인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만성편두통 환자 임상시험 대상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 50% 이상 좋아지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7%인가?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30%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써보면 느낌이 달라요. 보톡스 맞으시던 분들이 맞으시더라도 효과가 확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니까 좀 참고만 부탁드리고 네. 주사를 맞으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이면 나타나요. 진짜 네. 바로 좋아진다. 네. 맞고 나서 당일날 저녁부터 좋아진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3일부터는 시작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시작됐다. 저도 이 엠겔러티는 약가가 좀 비싸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최근에 한 3분 정도 오셨는데 3분 계속 엠겔러티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단점. 단점이 이것도 사기예요. 가격이 사기입니다. 이게 네. 비급여이고 병원마다 사정이 좀 달라서 좀 그렇긴 하는데 4주마다 한 번씩 맞고 한 번 맞을 때 한 군데 맞으면 됩니다. 네, 그냥 네. 배꼽 주변에 네, 딱 맞으면 되는데 한 번 맞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소 55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더 비싸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맞을 때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팔에다 맞으신 분이 있는데 네. 팔에다 맞았었더니 팔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은 맞을 수 있는데 저도 많이 권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비용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네, 다들 네.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네. 비용이 이제 보톡스는 약값이랑 이게 155유닛을 맞아야 되는데 보통 저는 그냥 거의 끝까지 다 넣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2바이아를 쓰게 되고 그러면은
시술료까지 하면 보통 싸게는 55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네. 더 많이 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3개월에 한 번 맞으니까 60만 원 정도라고 대충 치면 네. 비싸죠. 네. 3개월 60원은 비싼데 실손보험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일부 제해지니까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처리되니까는 그러면 3개월에 한 35에서 40 이 정도 되죠. 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꼴, 그러니까 하루에 4,500원 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손이 있으면은 6,600원. 네. 엠길러티는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엠겔러티는 더 비싸고 네. 뭐 제일 싸봤자 한 달에 한 번만데 55만 원. 그다음에 뭐 좀 많이 받는 많이 되는 병원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실손 다 하고 제하고 커피값 제하고 막 이렇게 해봤자 한 달에 그래도 한 30만 원 이상은 30만 원까지는 나가요. 네, 그러니까는 많이 비싸죠. 네. 효과는 정말 좋은데 네. 비싸서 권유하기도 좀 어렵고 선뜻 응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두통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예방치료, 뭐 급성기 치료 다 좋고 중요한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고리타분하고 맨날 듣는 얘기고 어디나 나오는 얘기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생활습관을 일정하게 만들어라. 하루를 일정하게 만들고 변화를 주지 마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그 편두통을 유발하는 유발 요인들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면, 식사,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4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여기서 더 하시면 책을 한 권 쓰실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말씀 다 해주셨고 두통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한번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오늘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얼떨떨하네요. 좀 어색하고 카메라 이런 거는 사실 좀 안 맞아요. 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환자들 중에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속 시원하지가 않다, 이제 일산백병원의 박홍균 교수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멀어요. 옆병원으로 1년차 때부터 걸음마부터 가르치셨잖아요, 저를. 그때 생각나시죠?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까지는 아니고요. 이 두팡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조금 상품을 보내주셨는데 혹시라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게 2주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혹시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나 안 볼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